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장우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요시다 쇼인의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요시다 쇼인은 과격하게 막부를 비난을 했습니다. 일단 요시다 쇼인 입장에서는 요시다 쇼인의 최대의 한이라고 하면 외국을 한 번도 못 가본 것이 되겠습니다. 요시다 쇼인의 제자였던 우리가 다음 강의에서 나올 타카스기 신사쿠가 요시다 쇼인의 뜻을 받아서 상하이로 외국 유학을 갔었는데 2개월 남짓이지만 타카스기 신사쿠가 요시다 쇼인의 뜻을 받아서 간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요시다 쇼인은 한 번도 외국을 나가지 않았다. 그런데 요시다 쇼인이 30세에 처형을 당했지만은 사실 요시다 쇼인이 그렇게 처형을 당할 만한 죄를 지은 것은 아닙니다. 막부에 대해서 당신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무조건 스양 오랑캐를 쫓아내어야 한다라는 상서를 올리고 그렇게 말을 한 것뿐이지 처형을 당한 것은 아니었어요. 처형을 당할 만한 죄를 지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요시다 쇼인은 지금의 외국 오랑캐를 받아들였을 때 일본의 전통 정신이 무너지고 일본이란 자체가 없어진다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직접 자기 눈으로 외국 문물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서양의 문화가 물론 알고는 있었습니다. 서양의 문화가 아주 뛰어나고 그 다음에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이 사람은 너무나도 야마토 정신, 즉 일본에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일본인의 정신, 전통 정신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서양 오랑캐에 대해서는 극단적인 두려움이라고 할까, 극단적인 미움이라고 할까 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나우스케는 제가 이제 이 강의에 보시면 이나우스케에 대한 전기를 설명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나우스케는 자신이 천황의 명을 받지 않고 허락을 받지 않고 일미수수 통성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거기에 반대했던 세력을 하나씩 제거해 나갑니다. 감옥에 가두고 참수를 하고 사형을 때리고 처형을 합니다. 그런데 요시다 쇼인은 그만한 죄를 지었지 않았지만은 처형을 당합니다. 왜 처형을 당했을까? 요시다 쇼인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요시다 쇼인이 별 말을 하지 않으면 되는데 그 사람은 어느 정도의 영심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마나베 아키가츠라고 하는 에치젠 번의 다이묘를 암살하려고 계획을 세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실토를 해버립니다. 근데 마나베 아키가츠는 죽지도 않았고 암살을 시도하려는 계획만 세웠지 죽이지는 않았죠. 그런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시다 쇼인은 이 말을 내뱉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나우스케 입장에서는 이런 놈을 다 봤나, 이런 사람을 살려두었을 경우에 나중에 큰 화가 될 것이다 라고 처형을 시켜버립니다. 그 처형을 당한 자리가 덴마초라는 무덤입니다. 이 덴마초는 무사시노라는 지역이 있는데 일본에서는 어떤 유명한 사람이 죽을 때에는 그 사람이 전날이나 그 전전날에 남긴 유언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때 요시다 쇼인은 뭐라 말을 하고 죽었냐면 나의 몸은 무사시노에서 사라지지만 나의 영혼은 일본 전체에 남아있다 라고 하는 기가 막힌 말을 남기고 죽습니다. 그러면 요시다 쇼인의 애제자 용호 쌍벽이라 할 수 있는 쿠사카 겐지, 그 다음에 타카스기 신사쿠. 쿠사카 겐지는 한번 죽었죠. 나중에 쿠사카 겐지에 대해서 설명하겠지만 타카스기 신사쿠가 요시다 쇼인이 덴마초라는 감옥에 있을 때 성심성의껏 옥바라지를 했습니다. 왜? 덴마초라는 감옥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사식을 많이 넣어주면 어느 정도
죄수들이 대우를 받습니다. 그래서 타카사키 신사꾼은 자기의 서성을 위해서 사식을 굉장히 많이 넣어주면서 알뜰살뜰 보살핍니다. 물론 사식을 넣어주지 않았어도 요시다 쇼인의 뛰어남과 지력, 학력,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덴마초라는 감옥 내에서도 대우를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사식까지 들어오니까 얼마나 큰 도움을 받았겠습니까? 요시다 쇼인이 죽는 날 그 덴마초라는 감옥에 가보면 종이 하나 있습니다. 종. 그 종을 울리면 그 사람이 처형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때 요시다 쇼인의 죽음을 애처롭게 안타깝게 생각한 그 종직이는 일부러 종을 늦게 쳤습니다. 그만큼 그 사람의 죽음을 아쉬워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요시다 쇼인이 죽기 전에 초망굴기, 맹자에서 나왔던 말을 응용을 했습니다. 이 초망굴기가 무슨 말인가라고 하면 민초들이 일어나서 국가를 뒤집어야 된다. 지금의 막부의 형태가 너무 괘씸하기 때문에 이대로 내버려두면 일본은 망할지도 모른다. 따라서 초망굴기를 주장합니다. 맹자에 나오는 말입니다. 민초들이 일어나서 국가를 뒤집어라. 그런데 정말 웃기는 이야기를 말씀드리자면 이 초망굴기라는 말이 우리가 몇 개월 전에 유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박근혜 대통령 시절이었어요. 이때 좌파 민주당에서 초망굴기라는 말을 하면서 민초들이 일어나라 국가를 뒤집어라라는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초망굴기라는 말을 누가 했는가? 명자가 하면서 그 말을 퍼뜨린 사람은 요시다 쇼인입니다. 요시다 쇼인이 우익이죠. 우파죠. 그래서 초망굴기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지도 모르고 좌파들이 그런 말을 해서 초망굴기가 당시에 무슨 뜻이냐라고 대충 살펴보다가 말았지만 그 당시에 저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일본의 우파라고 할 수 있는 요시다 쇼인이 한 말을 무식한 민주당 족속들이 초망굴기라는 말을 하면서 국가를 뒤집어라 이런 말을 했다. 정말 어폐지 않느냐. 이 무식한 족속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말을 제가 페이스북에 남긴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요시다 쇼인의 에피소드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노야마라는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요시다 쇼인이 읽은 책이 있습니다. 어떤 책을 읽었느냐? 나폴레옹 전기를 읽었습니다. 이 나폴레옹 전기를 읽었는데 이때 어느 나라 말로 나폴레옹 전기를 읽었을 때 그 전기에 후레이헤이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네덜란드 말입니다. 그 당시에 일본에는 영어도 많이 들어와 있었지만 네덜란드어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어를 일본어로 번역한 책들이 많았었는데 이 후레이헤이도라는 말은 자유입니다. 자유. 이 말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후레이헤이도라는 말에 감동을 받은 사람은 요시다 쇼인뿐만 아니라 사카모토 료마도 굉장히 감동을 받았죠. 이것은 뭐냐면 나폴레옹이 이탈리아를 해방시킨다. 이탈리아에게 자유를 주어야 한다라고 해서 후레이헤이도라는 말을 했습니다. 나중에 페리 제독이 쿠로훈의 흑선을 타고 왔을 때 그 사람이 들고 온 친서를 번역한 여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이 후리헤이도노 카제가 후쿠, 즉 자유의 바람이 분다라는 책을 번역한 적이 있습니다. 그 번역서가 그 당시에는 금서였는데 그 책을 구해서 많은 사람들이 읽었어요. 일본의 지사들이. 그러면서 일본에는 자유가 필요하다. 자유민주주의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많은 지사들이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파라고 하면 자유우파라고 하면 이 자유라는 것이 들어가야 됩니다. 민주주의만으로는 안 되죠. 자유민주주의가 됩니다. 자유민주주의. 우리가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파라고 하는 것은 보수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유라는 것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예전에 자유한국당 이름이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자유가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요시다 쇼이는 나폴레옹의 정기를 읽고 자유의 가치를 더더욱 깊게 느꼈다라고 하는 거.
또 그리고 하나의 또 에피소드를 더 말씀드리자면 요시다 쇼인의 이 전기문을 쓴 사람이 제일 먼저 쓴 사람이 누구인가? 의외로 일본 사람이 아니에요. 영국 사람입니다. 누군가라고 하면 요시다 쇼인의 사후에 죽은 후에 제자가 영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영국으로 유학 가서 그 당시에 어마무시한 인기를 얻고 있는 데이비슨이라는 사람에게 요시다 쇼인 죄송합니다. 자신의 스승인 요시다 쇼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은 야, 동양에 그 일본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었는가? 라고 하며 감동을 해요. 그래서 요시다 쇼인의 전기문을 씁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는 보물섬을 지은 세계적인 작가, 이 데이비스라는 사람이 토마스죠. 이 사람이 요시다 쇼인의 전기문을 적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시다 쇼인은 이 사람이 죽고 난 이후로도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물론 제 생각은 그렇지 않지만 일반적으로는 요시다 쇼인을 센세이라고 일본 사람이 부르기 때문에 그만큼 영향력이 있고 영우시 받는 사람이다. 요시다 쇼인 강의 1, 2, 3편, 1, 2편을 다 보시면 제가 요시다 쇼인에 대해서 조금 의문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실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시다 쇼인이 갇혔던 무덤은 치시코엔 14공원 열십자에다가 생각할 사자 공원의 덴마초라는 무덤이 있습니다. 그 무덤이 감옥에 있습니다. 그 감옥에 아직까지 보존되어 있고 요시다 쇼인이 처형되었던 장소도 아직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을 한번 떼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시면 14라고 찍혀있죠. 주시 스퀘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돌이 뭐냐면 그 당시에 덴마초라는 감옥에 있는 돌이 되겠습니다. 즉 바닥이라든가 담에 있는 돌이 되겠죠. 그래서 그대로 전시되어 있었고 그 밑에 들어가 보면 나중에 그 모형 같은 거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기 바랍니다. 일본에 가시면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뭐냐면 덴마초라는 감옥이 어떠한 곳이었는가라는 것을 설명해 놓고 여기서 사람이 죽었다, 처형되었다라고 하는 석비, 돌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같은 사진을 제가 앞에서 찍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 이거는 요시다 쇼인이 처형되었던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 장소에 돌이 남아있는데 그렇게 잘 관리는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근데 이곳에서 심지어 신혼부부들이 웨딩 사진도 찍고 있고 다양한 사진도 찍고 있으면서 어린아이들이 이 바로 앞에 유치원이 하나 있습니다. 지식 요치엔이라고 해서 유치원이 있는데 유치원 애들이 뛰어놀고 있는 놀이터도 겸한 곳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요시다 선생님의 종원지 마지막으로 죽은 지역이다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들이 일본에 가실 기회가 된다면 한번 꼭 도쿄에 있는 이 지시코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가보시면 여러분들이 다양한 일본을 보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보시면 이것은 뭐냐면 덴마초에 대해서 적은 덴마초에 있는 비가 되겠는데 이게 뭐냐면 이 덴마초에서 죽었던 죄수들을 위로하는 위혼비가 되겠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준 거 위령비가 되겠죠. 그 비를 세워서 억울하게 죽었던 사람들에 대한 혼을 달래는 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 멀리서 이 비를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 비는 조금 관리가 잘 되어 있었지만 그 주변에는 그렇게 관리가 잘 되어 있지 않았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시공원에 가보시면 여기서 가까운 거리에 카츠카이시우가 갇혔던 무덤, 카츠카이시우가 활동했던 곳이 여기서 한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가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 다음 사진. 자, 이 사진은 제 뒷모습이 되겠는데 다시 앞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요시다 쇼인의 신사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요시다 쇼인이 태어난 시모노세키 하기, 옛날에 야마구치, 지금은 야마구치현이 되겠죠. 이 하기란 지역에 요시다 쇼인의 신사가 있고 도쿄에도 요시다 쇼인의 신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시다 쇼인이 태어난 곳은 하기, 시모노세키가 되겠지만 죽은 곳은 도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일본인들은 도쿄에 있는 요시다 쇼인 신사에 굉장히 많은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하기 쪽에도 방문을 하는 이유는 거기에 요시다 쇼인이 만든 쇼가 손주쿠의 원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일부러 찾아가는 사람이 많다. 굉장히 교통편이 불편하고 위쪽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찾아가지만 실질적으로는 요시다 쇼인 진자, 도쿄에 있는 진자를 많이 찾아간다라고 하는 거. 이게 쇼인 진자에서 도보 한 10분 거리에 이나우스케의 무덤이 있습니다. 이나우스케의 무덤은 고도쿠지, 그래서 호덕사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게 마네키네코 있죠. 이 마네키네코의 발상지가 고도쿠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네키네코도 보고 싶고 이나우스케의 무덤도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고도쿠지, 호덕사를 가보시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 도쿄에 있는 쇼인 신사에서 도보 10분 거리다. 이 두 군데, 이 둘 사이에 코쿠시칸 다이하고 국사관 대학이라고 문동 딸내미 문다혜가 졸업한 대학이 있습니다. 거구대학입니다. 극자인 사람이 거구대학을 졸업했죠.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쇼인 신사, 도쿄에 있는 쇼인 신사의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 뒷모습이 나온 사진부터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여기가 쇼인 신사에 들어간 입구가 되겠습니다. 이때가 작년 12월이었는데 무슨 일로 갔었냐? 도쿄에서 개최된 북한 인권영화제였습니다. 그때 저와 최명성 변호사, 최공재 감독이 3명이 같이 가서 저녁에 행사를 했기 때문에 오전에 이 신사를 보고 나서 국제인권영화제에 참가를 했습니다. 다행히 작년에는 도쿄에서 개최됐지만 올해는 오사카에서 12월 초순경에 최공재 감독의 부역자 2가 오사카에서 국제 북한 인권 영화제의 폐막작으로 초청이 되었습니다. 아주 기쁜 소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이제 겨울이기 때문에 12월에 갔기 때문에 나뭇잎이 다 지고 나서 예쁜 사진이죠. 또 제가 올려놓은 곳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기 바랍니다. 쇼인 진자의 입구가 되겠습니다. 이런 문을 우리가 홍살문을 토리이, 일본어로는 토리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사진. 최명성 변호사죠. 그래서 이 최명성 변호사님과 여기서 요시다 쇼인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작년 12월에 설명했는데 그 이후로 최명성 변호사 탄핵 인사이드 아웃 조사입니다. 이분이 메이지 유신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면서 메이지 유신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요시다 쇼인이 있는 쇼인 신사가 있는 B가 되겠습니다. 쇼인 신사에 대해서 설명해 놓았죠. 그 다음 이제 여기가 이제 쇼인 신사가 있는 곳이 되는데 도쿄 쪽입니다. 이게 보시면 막이 쳐져가 있죠. 이 막을 타레마쿠라고 하는데 이 막이 있으면 쇼인 신사의 도쿄고 막이 없으면 하기, 시모노세키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쇼인 신사 쪽에 있는 이 제등들, 절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죽은 사람을 기원하는 그런 제등들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사진 쇼인 신사의 좌상이 되겠습니다. 그 옆에는 보면 메이지 유신을 이끈 카게무샤라고 하는 전 MBC 국장님인 박상우 국장님 쓴 책이 되겠습니다. 제가 출판사의 대표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기회가 되신다면 메이지 유신을 이끈 카게무샤 이 책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 읽어보시면 일본의 근대화 과정을 아주 재미있게 일목요연하게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재미있는 책이 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제 책도 비교했습니다. 이분이 요시다 쇼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 한 번 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메이지 유신을 이끈 가게무샤가 되겠죠. 그 다음 사진 자, 쇼인 신사 앞에 있는 이게 어떠한 곳인가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 표지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진 쇼인 신사라고 오른쪽에 적혀 있죠. 쇼인 진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쇼인 진자 꼭 도쿄에 가보시면 일부러 왜 이 쇼인 진자를 가보시면 옆에 코쿠시칸다 해갖고 국사관 대학도 있고 그 옆에 이 나우스키의 무덤도 있으면서 일본의 마네키네코 이런 고양이 이 고양이 발상지인 고우도쿠지 호덕사도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둘러볼 만한 곳이다 라고 하는 거 다음 사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문에서 이제 사진을 찍었습니다. 최명성 변호사와 저와 정훈재 감독이 되겠습니다. 이때 사진을 찍은 사람이 제 제자가 되겠습니다. 일본에서 이제 대학원을 마치고 일본에서 일을 하고 있는 제자가 고맙게도 렌터카를 이용해서 다니면서 사진도 찍어주고 이렇게 다양한 가이드도 해주었습니다. 고마운 제자가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요시다 쇼이는 어릴 때부터 천재성을 인정받았고 그 다음에 요시다 쇼이인이 천재성을 인정받았지만 같은 또래의 친구가 없었다. 철저하게 사회성이 무시되면서 천재성만 발휘되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사회성이 부족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요시다 쇼인이 30세에 죽었고 쇼카 손죽구에서 강의를 한 것은 2년 남짓이 되는데 왜 요시다 쇼인이 이렇게 인기가 많은가라고 제 나름대로 생각이 되겠습니다. 물론 요시다 쇼인의 제자들이 신메이지 정부를 이끌었던 강요 그리고 게다가 일대 총리라고 할 수 있는 이토 히로부미도 요시다 쇼인의 제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야마가타 아리토모도 제자였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요시다 쇼인이 대단한 것이 아닌가라고 했지만 그 당시에 이미 이 제자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상태 내에서 요시다 쇼인에게 2년 6개월 동안 쭉 배웠던 것도 아니고 중간중간에 배웠던 것이기 때문에 큰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신메이지 정부에서 큰 강요, 큰 위치에 올라갔기 때문에 자기 스승, 즉 자기들이 학위, 시모노스키 출생이기 때문에 자기 학위, 자기 지역, 이 지연을 띄울 생각이 필요하다. 띄울 필요성이 있었다. 라고 해서 자기들은 다 살아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요시다 쇼인이 있었다. 이 사람이 천재성을 발휘했으니까 이 사람을 좀 신격화, 전설화시키면 자기들도 이 신격화된 사람에게 배운 제자이니까 그만큼 가오가 올라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해서 제자들이 신격화, 전설화 시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 요시다 쇼인이 하도 과격한 주장, 즉 소양이 무조건 서양 오랑캐는 물려쳐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학위 출신들은 요시다 쇼인의 제자들은 대양이를 주장을 했어요. 일단 배울 것은 배우고 나서 오랑캐를 물리치자는 주장을 했습니다. 스승이 너무 쓸데없는 소리를 하니까 나중에는 전부 다 떠나가 버려요. 그래서 요시다 쇼인 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까 제가 타카사기 신사쿠가 요시다 쇼인을 뒷바라지 했다고 했죠. 옥바라지. 옥바라지 하다가 하도 쓸데없는 소리를 하다니까 요시다 쇼인도 타카사기 신사쿠도 떠나버렸습니다. 타카사기 신사쿠가 도쿄를 떠나서 시모노스키에 간 10일 후에 요시다 쇼인이 처형을 당한 것입니다. 하도 쓸데없는 소리 하니까. 그래서 끝까지 이 제자들이 요시다 쇼인을 받들어 모셨다면 요시다 쇼인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마지막에 다 배신을 때렸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 사람을 전설화, 신격화 시킨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저는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시다 쇼인은 또 쿠사카 겐지, 요시다 쇼인의 용어 쌍박의 제자라고 하면 쿠사카 겐지와 타카사기 신사쿠가 있겠죠. 그래서 쿠사카 겐지를 굉장히 좋아해서 요시다 쇼인의
여동생을 쿠사카 겐지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근데 쿠사카 겐지는 나중에 죽죠. 26세 나이에. 그랬을 때 요시다 쇼인의 여동생은 평생 혼자 살았는 거 아닙니다. 바로 재혼을 했습니다. 누구랑? 형부랑 재혼을 했습니다. 형부랑 재혼을 하고 이제 그 드라마가 있습니다. NHK 드라마 보면 하나모유 꽃이여 불타라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이 드라마가 요시다 쇼인의 여동생이면서 쿠사카 겐지의 전처인 그 여자에 대해서 드린 드라마가 하나모유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더럽게 재미없습니다. 근데 한 번쯤은 볼만은 해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시다 쇼인이 죽고 나서 신메이지 정부가 들어섰을 때 이 제자들이 메이지 정부의 탑 플러스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권력을 잡은 사람이 자신의 경력을 뽐내기 위해서 쇼인을 신격화시켜야 되는 상황인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요시다 쇼인에 대해서 일본의 국사교과서를 보고 있으면 요시다 쇼인의 제자들이 이만큼 신메이지 정부에서 활약을 했다라는 내용은 나와 있지만 요시다 쇼인이 소양이 끝까지 개국을 하지 않고 서양 오랑캐를 물려쳐야 한다. 죽여야 한다. 그리고 막부의 강요들을 죽이려고 하는 암살 계획을 여러 번 세웠다는 내용 절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 내용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아이들도 요시다 쇼인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뛰어나다. 그 이면을 몰라요. 이면을 모르기 때문에 요시다 쇼인에 대해서 그러한 정도만 알고 성장을 하니까 이 사람이 대단한 인물이다라고만 생각해서 일본 사람과 요시다 쇼인이 사실은 마나베 아키카츠를 암살할 계획뿐만 아니라 여러 명의 강요들을 죽일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말을 하면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그 제가 증거를 보여주죠. 이런 문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고 이것은 팩트이다 라고 설명을 하면 그 사람들도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래서 일본의 어린 친구들, 중고등학생들은 요시다 쇼인이 왜 죽었는가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다 요시다 쇼인이 의 제자들이 신메이지 정부의 강요가 되었죠. 이 사람들은 막부를 타도했습니다. 즉 막부를 타도하는 사람들을 키워낸 인물이기 때문에 막부에게 미움을 받아서 처형을 당했다라고 병을 받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다. 왜? 멀쩡한 시기에 일반 사람, 그래서 막부들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막부의 간부들을 죽이려고 해서 암살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살해당한 것이지 이 사람이 무작정 토막의 주요 인물을 육성했다. 막부를 타도하기 위한 인물을 육성했기 때문에 죽은 것은 아니다. 요시다 쇼인의 제자들이 우연찮게 신메이지 정부의 탑 계열에 올라간 것이지 처음부터 그 사람들을 육성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일본의 중고생들은 요시다 쇼인이 일본의 근대화된 일본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일부러 이 사람들을 육성을 했다라고 잘못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본 교육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의 국뽕은 필요하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너무 작영화, 좌파, 극좌된 역사 교육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정말 잘못됐습니다. 제 출판사가 조금 더 힘을 키워서 바로 된 역사서, 바로 된 책을 가지고 반드시 이 책이 채택이 되어 우리나라에서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이 국부, 그 다음에 건국의 아버지, 그 다음에 근대화의 아버지, 이 두 분이 똑바로 평가가 되는 그런 교과서를 만들어서 꼭 국정교과서로 채택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까지 요시다 쇼인의 강의를 끝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요시다 쇼인의 쌍벽, 두 명의 절대적인 제자라고 할 수가 있는 그 중에 한 명, 타카스키 신사쿠에 대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감사합니다.